네, 안녕하세요. 태풍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다행히 좀 비켜갔습니다. 일본 열도 침몰, 이거 맨날 주장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안 해줬으면 우리 큰일 나죠. 우리가 저런 태풍 다 맞고 살아야죠. 그래도 우리 쪽으로 파고드는 거 1년에 좀 강력한 거 한 개 정도 이슬똥말똥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강력한 게 오니까 우리로서는 고맙죠. 일본 사람들 이번에 고생 좀 할 겁니다. 예, 기운 내십시오. 오늘은 이 문재인 항모파의 최후의 발악과 같은 그런 징조들이 보여가지고 그걸 좀 다루겠습니다. 정말 조잡합니다. 그 발악하는 방식이 완전히 자가발전에다가 막 파고들어서 은근슬쩍 끼워넣기, 자가발전 끼워넣기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사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럼 항모 안 하고 뭐 할래? 뭐 했으면 좋겠어? 그건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뇌 탈출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가 사고를 쳤어요. TV조선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TV조선 윤동빈 기자. 윤 기자라는 분 한번 내가 얼굴 한번 보고 싶어. 뭐 이런 이상야릇한 소리라나. 거기다가 이제 편집국에 또 사고를 친 사람이 있어서 편집국 쪽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는데 조선일보는요, 편집국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나 TV조선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의 그러니까 편집부죠. 제목 뽑는 것. 그날의 편집국의 그 분위기를 기자들이 잘 읽지 않으면은 못 배겨나는 조직이에요. 그거 못 읽으면 쟤 바보 아니야.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 조직의 특성이 그게 제일 강해요. 언론사 중에. 그러니까 윤 기자 혼자 사고 친 게 아니라 조선일보 편집국, TV조선 편집국 내에 항모파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의 하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위직에 윤 기자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썼고 그걸 가지고 윤 기자가 하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제목을 뽑았어요.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군, 항모, 함재기, 비싼 F-35B 대신 국산 KF-21 검토. 잠깐만요. 군 다음에 쉼표를 안 찍었으니까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서 저렇게 뽑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걸 읽는 순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어는 대한민국 국군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이 항공모함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함재기로 F-35B 대신 국산 KF-21을 검토하고 있다. 제목에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편집부가 제목을 보고 편집부가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사고를 치고 아마도 기자는 TV조선의 특징, 조선일보 진영의 특징을 봐서 그렇게 편집부가 사고를 칠 수 있도록 애매한 그러한 취재 기사를 올린 거예요. 이게 아주 악질적이죠. 아주 악질적이고 지능적입니다. 이게 조선이 잘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기자업계에서는. 옛날 1970년대 초인가 60년대 말에 수성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종로 소방서 자리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등교하던 어린 학생이 차에 치여서 숨졌는데 그때는 차도 뭐 별로 없을 때고 그야말로 시발 택시라는 것들이 돌아다녔어요. 시보레를 시발이라 그랬어요. 시발 택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그렇게 크게 안 나죠. 특히 뭐 어린 학생이 그렇게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그걸 조선일보가 딱 뭐라고 기사 제목이 뭐였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머리는 학교를 향해. 아니 차에 날아가서 지금 튀어서 숨지는 그 학생이 머리 방향하고 몸 떨어지는 방향을 조절하겠어요? 조선이 그런 짓을 해서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이 많은 거예요. 독자도. 그렇게 초를 친다 그러는데 초치는 기사를 좋아한 거예요. 이거 완전 초친 기사예요. 보면. 기사 내용 자체 보면 군이 항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 얘기 없습니다. 군이 함재기를 고민하고 있다. 그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군이 함재기로서 KF-21을 검토하고 있다. 그 얘기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수요일부터 열리는 방위산업 전시회에 카이가
KF-21을 변형한 함재기 모형, 요만한 거, 장난감, 그걸 갖다 놓는다? 그걸 가지고 제목을 저렇게 뽑은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누가 시켜서 이런 냄새를 피우고 이런 자가 발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이 한모는 나라 망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간첩 프로젝트입니다. 왜 망하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끔찍한 얘기죠. TV조선에 뭐 간첩이 들어와 있는 모양이에요. 고위직에. 안 그러면 그 일선 기자가 저런 짓 하겠어요? 안 그러면 거기에 그거 이용해서 편집부가 그런 짓 하겠어요? 뭔가 굉장히 불길한 세력이, 불순한 세력이 침투해 있는 겁니다. 저기 조선일보 진영, 내부 보안 검사 하십시오. 이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이 또 그렇게 사고 치니까 평소에 제가 참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소중한 그 밀덕 채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또 항모파야. 이 양반이 또 조선일보 받아서 또 사고 치죠. 이 양반도 또 대형 사고를 쳐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사청 내부 문건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그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전함 탑재용, 즉 항모 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 개발 방안 정책 연구 검토위원 변경 승인 통보라는 걸 저걸 딱 한 다음에 밑에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 N은 저게 항모용이거든요. KF-21 항모용을 보라매 전투기 개발 방안 착수, 즉 KF-21 항모형을 개발 방안을 착수했다. 그거 아니죠. 저 제목은 뭐냐면, 야, 우리가 함재기 이때까지 한다고 떠들어왔는데 그 함재기 한다는 게 그 정책적으로 그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걸 검토하는 검토위원을 위촉해 놨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위촉한 거는 다 그거 된다고 얘기하는 항모파들을 위촉해 놨을 거 아니야. 그걸 방사청이 싹 요번에 아마 개비를 했을 거예요. 방사청이 개비한 거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항모와 진행하고 있다 이러고 하는 거야. 야, 이거는 이 양반도 당한 건지 알고서도 이걸 같이 손뼉을 쳐줬으면 이 양반도 이상한 거고. 난 근데 이 양반 평소 하는 거 보면 잘하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생각 안 하고 아마 이 양반도 당한 것 같다. 조선일보 같은 소리에. 그럼 누군가가 뒤에서 불질러서 이거를 여기도 불지르고 저기도 불지르고 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즉 문재인 항모파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 발악의 한 끈은 뭐였냐면 KAI 그 홍보실 쪽 알 테니까 거기 작업해서 야 거기 전시회 말이야 그 KF-21N 그거 좋잖아 그거 말이지 프라모델 말이야 딱 모형 하나 걸어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에 작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죠 요번에 보니까 말이죠 카이가 KF-21 함재기용 그거 요번에 그 전시회에서 발표한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또 싹 써 그거 그리고 또 그 편집부 쪽에 또 작업해. 거기서 기사 그런 거 올라오면 말이죠 군이 말이에요 항모와 함재기를 하는 걸로 딱 해서 그렇게 제목 한번 신나게 뽑으세요. 따다닥.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우파도 아니지 밀덕 유튜버한테 흘리는 거지. 이러이러해서 지금 군에서 방사청에서 항모 추진하고 함재기 추진하는 것 같아요. 방향 돌았거든요. 윤석열이네 방향 바꿨습니다. 다시 왔어요. 한번 다루십시오. 이게 뒤에서 안 보이는 끈을 당긴 공작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2, 3일 사이에 이렇게 따닥따닥 하고, 야, 문재인이 항모파 아주 공작 잘하네. 공작 잘하네. 으스스할 정도로 잘하네. 저기 손 썼고, KAI. 조선일보 취재기자 손 썼고, 조선일보 편집부 기자 손 썼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 다음에 유튜브 쪽 손 썼고, 4군데 손 쓰는 거예요. 끔찍해. 거의 뭐 이 정도면 아주 초특급 간첩 조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반도 인근 항모라는 건요, 4,000명, 보통 항모 한 척에 4,000명인데, 2척 해야 되거든요. 최소 영국이 2척 하죠. 프랑스는 볼 것도 없어요. 프랑스는 완전히 겉멋입니다.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프랑스 잠수함 팔려 돌아다니는데 잠수함, 디젤 잠수함 한 척, 원자력 잠수함 한 척, 두 척밖에 없어요. 프랑스는 완전히 맛이 간 나라예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영국의 항모가 두 척이잖아요. 엘리자베스급 클래스, 엘리자베스호랑 또 프린스 오브 찰스호인가 뭐 웨일스호인가 뭐 그렇게 두 척이죠. 한 4,000명 타는데 이 4,000명 합동 강철 관짝입니다. 보십시오. 저게 제가 가끔 그려놓고 준비해놓고 쓰는 거죠. 중국의 A2AD, Anti-Aerial Access Denial, 반접근 지역 거부 라인 아닙니까? 1,600km, 1,000마일. 미국 항모 요번에 저기 부산에 들어오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거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이죠? 2017년에 한 번 들어오고 요번에 들어오나? 그리고 북한한테 경고할 때만 들어오죠. 그리고 평소에 저 라인 안으로 안 들어와요. 미국 항모. 멀쩡한 사람도 제가 그 양반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다른 면에서는 이 양반 또 며칠 전에 항모 띄우면서 이 양반도 이제 손 탄 거죠. 누군가 이제 작업을 한 거지 이 양반 상대로. 중국 항모를 막을 것은 우리도 항모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아니 평소에 굉장히 군사하게 밝은 사람이에요. 저런 소리를 하지. 항모로만 막아야 돼? 그러면 비대칭이라는 건 없네. 비대칭이라는 거 없잖아요. 비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거를 A보다 훨씬 작고 날카로운 걸로 막는 걸 비대칭이라 그러거든요. 군사하게. 왜 항모로만 막아야 돼? 이거 우파 단세포거나 중국 간첩이란 소리지. 저는 이제 좌파 꽈배기, 우파 단세포. 그 다음에 꽈배기 중에 이제 속을 까보면은 이제 중국 간첩, 러시아 간첩, 북한 간첩이 들어있고. 좌파 꽈배기, 우파 간첩이에요. 좌파 꽈배기, 우파 단세포.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안타까워. 좀 그 뒤에 공작하시는 분들한테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귀를 좀 털고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정의당 김종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항모에는 반대예요. 난 이 사람은 중국에 의해서 오염 안 됐다고 봐. 북한에 의해서 오염된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은 우리가 항모를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힘을 소진하기 원해요. 북한은 우리가 항모를 만들지 않기 원해요. 입장이 좀 달라요. 혹은 북한 손도 중국 손도 안 타고 그냥 혼자 좌파든지. 정의당 김종대조차 항모에 반대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대양 해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중 해군이 필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대양 해군 떠들면은 지금 대양 해군이 필요해? 대중 해군이 필요해? 전쟁과 군사의 기본 개념이 없어요. 주적이 누구이고 주전장이 어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A2AD 3개 방어선이 있거든요. 중국이. 1차 방어선이 제일 멀리 있는 게 1차 방어선입니다. 2차 방어선은 탄도미사일이랑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깹니다. 상대방 항모를. 그게 저 중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 절반까지 갑니다. 그리고 괌 앞에까지 갑니다. 그게 1차 방어선입니다. 2차 방어선은 베트남의 그 호치민 조금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필리핀 루선 섬을 관통해 가지고 큐슈와 혼슈 사이에 오사카 앞을 지나서 동해 절반을 가로지르고 갑니다. 2차 방어선에서는 공대함 미사일과 잠대함 미사일로 깝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2차 방어선까지가 대충 한반도에 동해가 들어가니까 한반도 인근 해역에 일부가 가 있는데 남해 동해가 가 있는데 저기서도 탄도미사일까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공대함, 중국 전투기에서 쏘는 대함 미사일과 중국 잠수함에서 쏘는 대함 미사일로 충분히 우리 항모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3차 방어선은 어디냐? 베트남 다낭쯤에서 출발해서 타이완 바깥을 돌아서 우리 제주 바깥을 돌아서 우리 목포 앞을 지나서 서해 전체를 커버합니다. 저 3차 방어선 안에 들어온 거는 지대함, 공대함, 잠대함뿐만이 아니라 지대함이랑 연안 미사일, 코스탈 디펜스 크루즈 미사일, 연안
연안방어 순항미사일로 깐다고 발표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모 지어봐야 저 3차 방어선 안에는 못 들어오고요. 그러면 기항하는 거를 뭐 진해에 두든지 아니면 동해안 어디에다가 항모 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래도 2차 방어선 안에 들어와요. 공대함과 잠대함에 들어와요. 뭐 탄도미사일까지 엔타이쉽 발리스틱 미사일 ASBM까지 쏠 이유도 없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항모는 4,000명이 들어가 있는 강철 관짝이에요. 우리 젊은 생목숨을 그렇게 바치자고? 이게 문재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VIP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문재인 정부 때 항모를. 대양해군 항모 갑니다. 이걸 문재인이가 표방해서. 오케이, 문재인이 그렇게 자주국방을 걱정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원전을 죽여서 기술 인력과 기술진을 모두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했던 사람이 문재인 아닌가요? 특히 원전 중에서도 소형 원자로를 죽여서 공격 원잠을 못 만들게 했죠. 지금 공격 원잠 만들려고 하니까 다시 소형 원자로 문제 불거져가지고 지금 그거 서두르고 있잖아요. 천연가스는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로 했죠. 그러니까 뭐 독일 메르켈이 저 러시아 PNG에다가 유럽을 묶어가지고 지금 유럽에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진 거 아니에요? 푸틴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희들 가스가 언제 갖고 있는데 내가 우크라 좀 팼다고 니들이 뭐 하겠어? 그러고 그냥 우크라를 침공한 거죠. 전범은 메르켈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은 전범보다 더 흉악한 짓을 하려는 전범 미수자지. 왜냐면 여기서 사건 터지면은 유럽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 터지니까 인류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전쟁 범죄 미수자가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인용하면서 제발 국방이 어쩌고 무기가 어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전력은 동북아 전력 그리드라는 걸로 해서 서해를 경유해서 중국 전기 받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간첩이 아니면 생각을 못할 얘기예요. 문재인 씨 나 간첩이 아닌데 좋은 뜻에서 저런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신청하세요. 제가 번호표 뽑아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차분히 본인의 그 신념을 얘기하십시오. 제 상식으로는 저건 간첩이 아니면 할 소리가 못 돼요. 뿐만 아니죠. 사드 가동 5년 내내 막았죠. 천궁2 배치 그 송장관인가 누구 내세워서 브레이크 걸었죠. LCM 개발 저는 늦췄다고 봅니다. 천무 다연장 그 MLRS 그거 배치 수량 줄였다고 봅니다. 전차 실제로 다 개발해 놓고 국산화 완성되면 해야죠. 그래가지고 계속 현대로템 전차 그 라인 그리고 그 협력업체 라인을 말라 죽게 하려고 기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수리에너지 조금만 더 손보면 아주 좋은 플랫폼이 되는 거 우리가 헬기 기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데 그냥 반쪽 상태로 그거 계속 사고 나는 거 조금 더 시간 줘야죠 뭐 이따구 소리 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 연구개발도 안 시키면서 그냥 방치했다고 봅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추가 수량을 도입 안 했죠. F-35A 추가 수량 도입 안 했죠. 위성도 사실 늘리지 않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은 다음에 7개인가 더 늘려서 12개로 늘렸죠. 바로.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이거 대한항공 쪽에서 신나게 개발해 놨는데 계속 늦추고 있다가 요새 양산 들어가죠. 왜 요새 자꾸 저런 게 튀어나오고 양산 들어가겠냐고요. 그동안 눌려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방산이 확 발전한 게 아니고. 초고속 수상정 저거 110km 가는 거 세계적인 물건인데 저거 도입 계속 늦췄었죠. KDDX 차세대 구축함 늦췄죠. 그래서 윤 정부가 이번에 땡겼죠. 저거 설계. 공중통제기 지금 늦춰가지고 문재인 때 하나도 추진된 거 없죠. 초계기 늦춰가지고 문재인 때 하나도 추진된 거 없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방산업체나 국방부나 ADD나 이런 데서는 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정부의 성격이 다음에 뭐가 올 줄 모르고 전문가들은 저런 걸 가지고 정치화시켜서 떠드는 걸 안 좋아한다고 체질적으로.
아, 다행히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좋아졌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옛날 거를 안 까요. 까는 거 누가 까야 되냐? 우리 같은 사람이 까야 되고 유튜버의 밀덕들이 까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버 밀덕들이 제발 문재인을 거의 간첩 취급하고 한번 좀 까주세요. 유영훈 기자는 좀 까달래니까 알 거 다 알면서 그래. 유 기자님부터 까줘야 지금 이름 없는 그러니까 이름이 있지만 내가 누구다라고 얼굴 까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밀덕 중에. 얼굴 까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딱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서로 일부 사람들이 저 사람 왼쪽이야 라고 공격을 하더라도 제가 보면 별로 그렇게 왼쪽스럽지 않아요. 지금 얼굴 까고서 밀리터리 평론하는 사람이 저는 밀리터리가 아닌데 또 갑자기 하게 됐고 우크라 전쟁 때문에 유영원 기자랑 또 한 분 정도랑 그 다음에 그 샤를 그분이랑 뭐 몇 분 있거든요. 진격의 아재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를 세워서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짓을 음모적으로 진행됐나. 얼마나 우리 정말 지능적 고슴도치 군사력을 얼마나 문재인이가 그 바늘을 분질르려고 했었나. 그거를 정확하게 폭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정말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아쉬워요. 저같이 이렇게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외롭고.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울에 한번 달아보죠.